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실습시간 780시간을 채워야 한다. 막상 현장에서는 교육 없이 빨래나 은행 업무 같은 잡무를 한다. 실습의 목적이 임상 경험인 만큼 급여를 받으면 안 된다는 입장이라 간호조무사 실습 환경이 노동사각 지대에 막혀있다. 실제로 노동조합에서 설문조사한 결과 603명 중 437명이나 받지 못했다.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대안은 애매했다. 앞으로 교육과정 준수 여부를 파악해서 실습 위탁기관에도 반영하겠다. 단 아직도 실습은 근로가 아니라 돈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다. 이처럼 제대로 된 경험도 하지 못하고 더군다나 공부하는 기간도 짧은데 이런 상태에서 병원에 투입된다면 제대로 일은 할 수 있을까? 직업에 대한 책임감이 생길까? 의문이다. 그렇다 보니 병원과 간호사 입장에서 간호조무사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간호계의 카스트 제도가 존재한다. 간호스테이션에는 간호조무사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간호사 휴게실만 있고 간조사 휴게실은 없다. 일부 병원은 명찰도 지급하지 않는다. 이런 현실에도 간호조무사 수요가 늘어나는 이유는 낮은 진입 장벽과 수월한 취업이다. 병원의 경우 간호조무사만 데리고 운영할 순 없다. 간호사는 최소한으로 두고 나머지는 간호조무사를 뽑는다. 아무래도 급여가 낮은 간호조무사를 많이 채용한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채용하는 곳은 바로 한의원인데 여기는 간호조무사만으로 운영이 가능해서 그만큼 인력이 몰리는 편이다. TO도 점점 늘어나는데 마냥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한의원은 간호조무사가 진료를 제외하고 모든 잡무를 책임지는 게 현실이다. 데스크와 진료실 구분이 없기 때문에 오가면서 멀티가 돼야 한다. 환자가 오면 대기실에 앉혀놓고 진료실 세팅 후 안내까지 한다. 또한 부항이나 침을 맞으면 이 모든 뒤처리는 간호조무사의 몫이다. 이처럼 쉴 틈 없이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고 환자가 눕는 침대도 낮아서 보조할 때 무릎이 정상일 수 없다. 실제로 오랜 기간 근무하기 힘든 환경이라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 보니 TO에 대한 회전율이 빠른 것이다. 월급도 작은 편이다. 평균 200만원 정도. 최저시급 연봉 기준으로 약 370만원 정도 많은 수치지만 평균이라는 걸 잊지 말자. 설문조사 결과 최저임금도 못 받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 물론 시작은 큰 차이가 없다고 느낄 수 있지만 연차가 쌓일수록 퇴사 욕구가 상승한다. 실제로 7년차로 근무하신 분들도 최저임금 연봉이랑 큰 차이가 없다. 박봉에 충격적이었다. 단병원에 따라서 급여는 상이하다. 상급 종합병원 약 400만원, 종합병원, 의원 약 200만원, 요양센터 및 시설 약 190만원, 요양병원 약 170만원. 확실히 일의 강도나 진입장벽이 달라서 상금종합병원과 급여 차이가 심한 편이다.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니다. 의료인은 의사, 간호사 등을 말한다. 의료인의 업무를 보조하는 게 바로 간호조무사의 업무다. 업무는 진료과나 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며 실제로 실습에서 배웠던 업무와 전혀 다르다. 전산이나 응대, 수납 등 거의 데스크 직원 수준이다. 전문성이 낮다는 이유로 중요한 업무는 맡기지 않는다. 그렇다면 간호조무사는 장점이 없는 건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이나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 안정적인 직장을 원하는 어머님들에게 재취업의 기회로서 인기 직업인데 실제로 의사들도 가장 선호하는 연령대가 40대 주부다. 20대는 이직률이 높고 30대는 육아로 바쁘고 40대는 안정적이라고 한다. 업무의 난이도가 현저히 낮기 때문에 안정적인 40대를 선호하는 것이다. 남자도 예외는 아니다. 군대 입대 시 의무병 지원 가능, 의료기관 행정요원이나 사무장 등 다양한 진로를 개척할 수 있다. 특히 안정적인 전문직을 선호하는 추세라 의사와 간호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간호조무사 수요도 같이 늘어난다. 이처럼 본인의 나이나 상황에 따라서 간호조무사 장점이 부각된다. 여러분은 간호조무사를 희망하시나요?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은 고민이 많을 수도 있다. 간호조무사 현실을 인지하고 간호사를 준비해야 하는지 머리가 복잡하다.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고민이라면 우선 간호사 준비과정부터 숙지해라. 그래야 본인의 상황과 비교해서 어떤 직업이 적합한지 판단된다. 간호사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위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만약 간호조무사를 희망하는 분들은 이제부터 집중하자. 학원 선정 방법, 꿀팁, 공부 방법 간략하게 요약해드리겠다. 학원 선정 방법은 3가지만 생각하자. 첫 번째, 집에서 가까운지? 대학교 입시 준비처럼 학원마다 큰 차이가 없다. 집에서 가까운 3군데 정도 상담 받아보고 결정하자. 두 번째, 시설이 괜찮은지? 학원마다 시설이 천차만별이다. 공간이 협소해서 자습할 공간도 없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복도에서 복습하는 분들도 있다. 이왕이면 시설이 괜찮은 학원을 선택하자. 세 번째, 상담사는 어떤 사람인지? 학원에는 상담실장이 따로 있는데 말빨에 속아서 넘어가면 안 된다. 실제로 수업에 들어가면 수업 퀄리티가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담당 강사나 담임 선생님 등 이런 분들이랑 상담하고 결정해라. 여기서 꿀팁을 드리자면 웬만하면 국비반으로 들어가자. 단 국비반으로 진행하려는 분들은 담임 선생님과 상담하고 결정하자.
담임 선생님이 전체 교육의 70%를 강의하는데 믿고 맡길만 한지, 목소리 톤은 괜찮은지, 이런 호감도도 중요하다. 그리고 커리큘럼이 1년 코스다. 교육 과정 및 실습 과정부터 모든 걸 관리해주는 사람이라 담당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 사실 특별한 공부 방법은 없고 학원만 잘 선택하면 된다. 합격률이 약 80%로 높은 편이고 기출문제를 보더라도 어이가 없을 정도로 쉽다. 간략하게 핵심만 집어드리겠다. 첫 번째, 수업 내용을 필기하자. 우선 학원 수업부터 잘 듣고 필기만 잘해도 절반은 합격이다. 수업 끝나면 궁금한 점 바로 질문해서 확실하게 숙지하는 게 중요하다. 혼자서 고민해봤자 시간 낭비고 네이버에 검색해도 틀리거나 다른 지식이 많다. 두 번째, 형광펜으로 표시하자. 시험은 광범위한 내용 때문에 따로 정리하는 게 필수다. 수업 중에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거나 국가고 시에 높은 확률로 나오는 유형을 알려준다. 이런 부분은 색깔이 다른 형광펜으로 표시한다. 빨간색 형광펜은 중요한 것, 노란색 형광펜은 중요하진 않지만 알아야 하는 것. 생각보다 한 페이지에 중요한 내용이 많지 않다. 2줄 정도로 요약이 가능해서 이것만 정리해서 외워도 수월하게 합격한다.